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어젯밤 사이 고창 15, 정읍 7.5cm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왔습니다. 눈은 낮 동안 잠시 그쳤다가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에 5에서 10cm, 남부 내륙 지역엔 2에서 7cm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무주 영하 16.3도, 전주 영하 9도 등 영하 16도에서 영하 9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현재 7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로 영하권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50대 남성 교사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교사는 동료 교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1일 오전 이곳 주차장에 한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숨진 겁니다. 경비 아저씨가 발견하셨는데 혼자 바닥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좀 놀랐죠. 숨진 남성은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학교 교사인 50대 A씨였습니다. 숨진 A씨의 몸에서는 쪽지가 나왔는데 학교 관계자와 가족 등에게 미안하고 같은 학교 교사인 B씨 때문에 죽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과 도교육청이 진상 파악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숨진 A씨가 학교에서 힘들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통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교육직 사이에 나 완전히 의심해버렸어요. 아니 저한테 이제 충고해주고 조언해주신 거 고마운데 저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전북교육청도 원인 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게 4년 전 얘기인데 전주시는 당시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어린이집은 4년간이나 운영을 해왔고 최근에 와서야 문을 닫겠다고 통보하면서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어린이집은 지난달 26일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당장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부모들은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거 종이 딸랑 와가지고 알아서 가라고 하면 보낼 때도 너무 속상하고 황당해서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운영난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문을 닫는 속사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억여 원의 보조금을 몰래 타냈다가 적발돼 폐쇄 명령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폐쇄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폐원을 불과 한 달 앞두고서야 학부모들에게 운영 중단이 통보됐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주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송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조용히 소송해서 우리가 이기거나 조용히 끝나면 학부모님들한테 안 알리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적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이 어린이집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 4년 전인 2014년입니다. 전주시는 당시 시설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6월 유죄가 확정되고 다시 5달이 지난 11월에서야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발부터 운영 중단까지 무려 4년이 걸린 셈입니다. 전주시는 이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빼돌려 폐쇄된다는 사실조차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규정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 행위를 공표할 수는 있지만 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일찍 알릴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규정과 전주시의 소극적인 행정 그리고 어떻게든 운영을 연장하려 했던 어린이집 때문에 애꿎은 부모와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완주의 한 마을이 고속도로와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갇히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소음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주민들이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진출입로 개설만이라도 해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완주군 용진읍 목효마을입니다. 8년 전 마을 뒷산이 잘리면서 순천-완주 고속도로가 개설돼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마을 앞을 지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예정돼 있습니다. 높이만 13m에 이릅니다. 아주 안 좋지요. 지금 그 서무서 사는 심이요, 이방. 그러니요, 양초서 막 왼경하고 그 차가 다니면은. 또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마을 앞에 조성 중인 전원주택 단지와 마을 사이를 가로지를 예정입니다. 마을과 전원주택 220여 가구가 도로에 갇히거나 나뉘는 셈입니다. 우리 용진읍에서 최고 큰 마을이 되는데 현재 지금 이 도로 때문에 분구가 되고 저기하고 이제 시끄럽고 하니까 들어오는 사람들도 아직 터만 닦아놓고 있어요, 지금. 2년 전부터 노선 변경을 요구하던 주민들은 지금은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진출입로만이라도 개설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권유기가 나섰습니다. 규정이 위배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권유기는 설 명절 이후에 마을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해 군산 지역을 찾은 관광객은 300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근대 역사지구가 있는 구도심을 찾는 관광객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근대 역사를 간직한 군산 구도심에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방학 되면 손님들로 꽉 차야 할 방들이 썰렁하기만 합니다. 주말뿐만 아니고 평일에도 되게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토요일 날 좀이나 그때 조금 사람이 있고 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인근 식당 역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 점점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가는 추세예요, 지금. 어떤 때는 한 10명도 왔다가 그 이하도 왔다가 상당히 지금 고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군산 군도가 육지가 되면서 지난해 군산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300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근대 역사를 간직한 구도심은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고군산 군도를 찾은 관광객이 구도심으로 유입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 관광시설인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역시 지난해 관람객이 87만 명에 그쳐 1년 전보다 15만 명 줄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박물관에 찾아준 87만 4천 명 중에 외지인이 96.4%고 우리 군산 시민은 3.6%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아마 관광객들이나 외지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산시는 근대역사 지구 개발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관광객 증가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겁니다. 인천과 목포 등 근대 유물을 관광 상품화하는 경쟁 도시가 잇따라 생기고 있지만 군산시는 여전히 들러보는 관광 상품 개발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63억 원을 투입해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관광객 감소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중화권 글로벌 해외 연수는 홈스테이를 하는 영어권과 다르게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합니다. 부모님과 처음 떨어져 오랜 시간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레 협동심과 자립심, 배려심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언어 실력 향상과 함께 생활 태도의 변화는 중국 해외 연수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6시 30분. 항저우 사범대학의 아침을 여는 건 전북의 청소년들입니다.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바쁘게 점호에 참석한 뒤 학생 식당으로 향합니다. 기름지고 향신료가 첨가된 중국 음식. 처음에는 영 비유에 맞지 않았지만 지금은 맛있게 먹을 정도로 적응됐습니다. 처음에는 향신료 때문에 잘 못 먹었는데 지금은 처음보다 좀 적응돼서 처음보다 잘 먹고 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하는 2인 1실 기숙사 생활. 난생 처음인 속옷 손빨래는 물론 침구 정리, 방 청소,
신발 정리, 수건 개기까지 집에선 모두 부모님이 해주던 일들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한국에 가서도 귀찮더라도 제 속옷을 제 스스로 혼자서 손빨래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손톱 청결 상태까지 점검하는 깐깐한 저녁 점호를 마치면 자기 전까지 혼자만의 시간. 그리운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쓰며 그동안의 한국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집 떠난 지 한 달, 혼자만의 생활 속에 모두 효자, 효녀가 됐습니다. 엄마가 혼내실 때마다 항상 말대꾸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엄마한테 많이 미안하고 좀 많이 반성이 돼가지고 뭐 많이 보고 싶다고 그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생활하니까 뭔가 시간을 더 뭔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게임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핸드폰을 할까 생각해요. 중국 연수 후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 전라북도는 중국 연수 인원을 늘리고 참여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어권 연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영어 연수를 다녀온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중국어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 6주간 단체 생활을 체험한 중국 연수생들. 단순한 어학연수만이 아닌 협동심과 자립심, 배려심까지 배울 수 있는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완주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를 말려 간편식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창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과 당근, 양파와 호박 같은 채소를 말려 간편식으로 만드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건조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등 상품 개발을 마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창구인 일자리 정보밴드 잡담을 만들었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민간과 공공분야 채용 정보는 물론 취업 관련 행사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문 직업 상담사와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을 폭발과 화재, 붕괴 사고 등 8가지에서 올해부터는 홍수와 강풍, 대설과 지진 등 10가지 사고를 추가해 18가지로 늘렸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과 함께 새만금 개발청 전북 이전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 새만금에 새만금 개발공사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이곳에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 개발청을 이전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청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청의 새만금 이전을 추진해왔지만 새만금 개발청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문화생활과 건강관리 등에 쓸 수 있는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대상을 만 20세 이상 65세까지 해서 올해부터는 만 70세까지 늘리기로 하고 다음 달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생생카드는 여성 농민들이 1년에 12만 원 한도에서 영화관과 서점, 미용실 등에 쓸 수 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